1877년 3월 18일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농장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에드가 케이시. 평범한 사진사이자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20대의 이상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학 지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만 듣고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맞혔습니다. 1923년부터 그의 리딩은 의학을 넘어섭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는 잃어버린 문명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틀란티스. 고도로 발전했지만 자신의 기술로 인해 멸망한 대륙. 케이시는 아틀란티스를 수백 번 언급했습니다. 그곳의 기술, 사회 구조, 그리고 몰락의 원인을. 케이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3번의 거대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5만 년경. 거대한 동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가 폭발하여 대륙이 분열됐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2만 8천 년경. 화산 폭발로 더 많은 땅이 가라앉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기원전 1만 년경. 최종적으로 대륙 전체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멸망 직전 아틀란티스의 사제들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기록의 전당을 3곳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1932년 리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들은 3곳에 놓일 것이다. 가라앉은 아틀란티스, 즉 포세이디아에 하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기록들이 있는 곳에 하나, 그리고 현재 유카탄이라 불리는 곳에 하나. 이집트의 기록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사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방. 유카탄의 기록은 고대 마야 도시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자체의 기록은 바다 밑 어딘가, 어쩌면 바하마 근처의 비미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이 기록들이 언젠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958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 주변을 탐사했지만 명확한 방은 없었습니다. 비미니에서 수중 구조물이 발견됐지만 자연 암석으로 판명됐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은 틀렸을까요? 아니면 그가 말한 장소가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1950년대 찰스 헵굿이라는 지질학자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지각 이동설. 지구의 지각 전체가 맨틀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대륙의 위치가 바뀝니다. 극지방이었던 곳이 온대로 이동하고 온대였던 곳이 극지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헵굿은 남극을 주목했습니다. 1513년 피리 레이스 제독이 그린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지도에는 남극 대륙의 해안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극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1820년입니다. 그리고 빙하 아래 해안선은 20세기 중반에야 레이더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1513년 지도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헵굿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피리 레이스는 고대 지도를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남극이 얼음으로 덮이기 전 수천 년 전에 그려진 지도. 그렇다면 남극이 얼음으로 덮인 것은 언제일까요? 헵굿은 기원전 1만 년경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각 이동으로 남극이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만 년. 케이시가 말한 아틀란티스의 최종 멸망 시기와 일치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있지 않았다고. 그것은 얼음으로 덮이기 전에 남극이었다고. 지각 이동으로 남극이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문명 전체가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검증 가능한 과학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주류 지질학은 지각 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 구조론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도 우연한 일치일 수 있습니다. 케이시의 리딩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가 수정 크리스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수정이 태양 에너지를 집속하여 도시 전체의 무선으로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투웨이스톤, 불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오용되면서 파국이 왔다고 했습니다. 수정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압전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쿼츠 크리스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K씨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압전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거대한 수정이 우주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오이 스톤이라 불리는 거대한 원통형 유리 같은 것이 있었다. 위쪽은 둥근 지붕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으로 태양광선과 별들의 광선이 집중됐다. 이것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이 아닙니다. 별빛까지 포함됩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장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에너지의 용도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투오이 스톤은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데 사용됐다고. 배와 비행체를.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재생하는 데도 사용됐다고. 노화를 되돌리고 질병을 치료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리려 시도했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력 자체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말하는 프라나, 기 오르곤 에너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경계에 있는 힘. K씨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또한 아틀란티스인들이 유전공학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교배했다는 것입니다. 키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지만 이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리딩에서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에는 것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동물의 부속물이 붙어 있었다. 네 발로 걷는 것도 있었고 날개를 가진 것도 있었다. 신화 속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스핑크스. 이것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유전적 혼종의 기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K씨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사회는 두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과 벨리알의 자손들. 전자는 영적 발전을 추구했고 후자는 물질적 쾌락과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이 키메라를 만든 것은 노예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적이고 강하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이것은 단순한 고대사가 아닙니다. 2026년에 유전공학을 봅니다.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동물에게 인간 장기를 키웁니다. 인간 배아의 특정 형질을 추가하려 합니다. 지능을 높이고 질병의 면역이 되게 하며 수명을 연장하려 합니다. K씨가 경고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딩에서 K씨는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그들이 신의 창조물을 변형시키려 했을 때 시작됐다. 인간을 포함해서. 그들은 완벽한 인간을 설계하려 했습니다. 영원히 살고 무한한 지능을 가지며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2026년 2월로 돌아옵니다. 남극의 빙하는 실제로 녹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남극 서부 빙상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남극 대륙의 일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지만 공식 보도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남극 상공의 위성 영상에 이상한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쇠빙선이 같은 좌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선, 러시아의 핵 추진 쇠빙선, 중국의 설룡호. 공식적으로는 과학 탐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탑재한 장비 목록이 유출됐습니다. 굴착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지상 관통 레이더, 극저온 보존 컨테이너,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 초전도 양자 컴퓨터 모듈. 왜 얼음을 파는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계산하려는 것일까요? 일부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출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023년 남극 지하를 스캔하던 중 비정상적인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기하학적 패턴. 빙하 아래 3km 깊이에 있는 거대한 공간. 더 놀라운 주장도 있습니다. 그 구조물 주변에서 전자기 이상 현상이 측정됐다고. 마치 무언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얼음에 묻혀 있었는데도 어떤 에너지원이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 아래에 무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K씨가 말한 기록의 전당, 아틀란티스의 기술과 지식이 보존된 장소, 수정 기반의 데이터 저장 장치, 빛의 주파수로 정보를 기록한 비물질적 매체. K씨는 리딩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록들은 파괴될 수 없는 물질에 새겨졌다. 돌이 아니라 빛 자체에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수정 속에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 현대 과학의 용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광학 데이터 저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고도한 2026년의 양자 컴퓨터는 그것을 읽을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2026년은 우연이 아니라고. 엘리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남극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고. 기후변화조차 그들이 의도한 것일 수 있다고.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남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실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남극 기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남극 조약으로 군사 활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K씨의 리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기록의 전당에 무엇이 있다고 했을까요? 아틀란티스 역사의 기록들, 그들의 법과 그들의 방식,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파괴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기록.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K씨는 또한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발견되는 시기에 인류는 다시 아틀란티스와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리고 같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기술을 파괴를 위해 쓸 것인가, 창조를 위해 쓸 것인가. 만약 남극에서 정말로 고대의 데이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일부는 상상합니다. 인간 유전자의 잠금 해제 방법이라고. 우리의 수명이 제한된 이유, 우리의 뇌가 일부만 활성화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의도적 설계라면 그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있을 것이라고. K씨는 아틀란티스인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텔레파시를 사용했다고. 물질을 염력으로 움직였다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진화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유전 공학의 결과일까요? 더 나아가면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아틀란티스인들이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 그들을 설계했다면, 그리고 그 설계 방법이 기록의 전당에 있다면, 인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리딩에서 K씨는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인간의 첫 번째 형태에서 완전한 형태로의 발전 과정이 담겨 있다. 이것은 진화론을 넘어섭니다. 의도적 설계의 기록입니다. 누가 인간을 설계했는가? 왜 특정 능력은 활성화하고 다른 것은 억제했는가? 그 제한을 해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불멸을 추구합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려 합니다. 의식을 업로드하려 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 만약 그들이 남극의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독점할까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부는 주장합니다. 엘리트들이 이미 남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다고. 프로젝트 제네시스, 새로운 인류의 창조. 죽지 않고 늙지 않으며 기계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제프리 앱스타인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유전학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댔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그의 관심사는 명확했습니다. 인간 수명 연장, 의식 업로딩, 그리고 유전자 편집. 그는 자신의 DNA를 가능한 한 많이 퍼뜨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유전적 불멸의 환상. 하지만 더 어두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K씨가 경고한 것처럼 아틀란티스의 벨리알 자손들처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유전학을 사용하는 것.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것.
향상된 엘리트와 제한된 대중, 신과 노예.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크리스퍼로 베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HIV 면역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로 지능을 높이거나 근육을 강화하거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극에서 아틀란티스의 소스 코드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이 기술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청사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청사진은 누가 소유할까요? 전 인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케이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식은 힘이다. 하지만 지혜 없는 힘은 파괴를 가져온다. 아틀란티스는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가 부족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멸망 원인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기술을 잘못 사용한 인간의 선택이었다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기술을 독점했을 때 사회는 붕괴했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웨이 스톤이 폭발하면서 대륙이 가라앉았다고. 케이시의 마지막 리딩 중 하나는 1944년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1월 3일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67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리딩은 약 1만 4천 권입니다. 대부분 의학적 조언이었지만 아틀란티스에 관한 것도 수백 건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맞았습니다. 1929년 대공황을 예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틀렸습니다. 1958년 일본 침몰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기록의 전당 발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임라인이 바뀐 것일까요? 일부는 말합니다. 미래는 고정되지 않았다고. 케이시가 본 것은 가능한 미래 중 하나였다고. 인류의 선택에 따라 다른 타임라인으로 갈 수 있다고. 2026년 남극 시나리오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현재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남극에서 아틀란티스 유적이 발견됐다는 공식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학계는 환호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문명의 증거, 인류 역사의 제작성.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종교계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남극 영유권 분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남극 조약은 어떤 국가도 남극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조약은 지켜질까요? 강대국들이 군대를 보낼까요?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기록의 전당은 올바른 시기에 발견될 것이라고.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지만 누가 준비됐는지 어떻게 알까요? 케이시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틀란티스 이야기의 핵심은 경고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것. 아틀란티스인들은 놀라운 기술을 가졌지만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했고 자연을 지배하려 했으며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케이시가 남긴 유산은 예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당신은 아틀란티스의 교훈에서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